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차이나 전기차 맨날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뭐, 경제, 그 다음에 국제관계, 중국, 뭐, 미국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재테크 투자, 아니면 성공학, 뭐, 이런 거에 너무, 뭐라고 해야죠?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아, 이거 해볼까, 아, 저거 해볼까, 그런 게 많아서 차이나 전기차를 또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차이나 전기차 정보를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되도록이면 매번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막 1일 2영상 이렇게 만들려고 진짜 몸을 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제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그냥 존 버나드 한번 검색을 하셔서 그냥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영상들이 거의 주예요. 저는 현재 이런 사건들을 점으로 한번 찍어보고 이제 선으로 연결해봐서 아, 미래에는 어떻게 가겠구나, 그런 걸 예측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중국 주식이든 아니면 ETF로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버나드야, 너는 왜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CSA 300 뭐 이런 중국 주식 안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추천을 하고 왜 너는 모아가냐, 저한테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따로 영상을 마련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솔직히 저는 혹시나 미국이 지고 중국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전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한 게. 그러면은 금이나 아니면은 중국 주식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가야 그나마 안전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은 둘 다 미국이기든 중국이기든 어차피 안 좋으니까 한국 주식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 원화는 계속 떨어질 테고 부동산은 계속 끌어올리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그쪽에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는 참 어둡다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올렸다시피 딱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에 저는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뭐 인도든 뭐 이런데, 그리고 브라질이든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좋은 주식이나 아니면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좀 이렇게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1.57% 코스피가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1.64%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팔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와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환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계엄 이후에 또 이렇게 튀어버렸어요. 계엄 때도 1450원을 넘어갔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계엄도 아니고 뭐 탄핵도 좀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건강에 비유하면은, 이 환율로 비유하면은 고혈압이거나 당뇨예요. 당뇨. 혈당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이랑 고혈압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뭐가 안 터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IMF든 경기 침체든 경제 대공황이든 이런 합병증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환율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부동산을 살리려고 또 원화를 또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탄핵이 돼서 뭐 저는 여야 정치인들 둘 다 안 좋아합니다. 둘 다 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두고 말씀드립니다. 탄핵이 돼서 또 이제 야당에서 정치인이 나와서 잡는다고 한들 과연 환율 경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당이 또 잡는다고 해서 또 환율이나 경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둘 다 기대가 안 됩니다. 진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야겠으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참 우리나라 미래는 좀 어둡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지금 이 구조에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뽑기 때문에 이 환율 고환율이나 아니면은 이 부동산 폭등 이거를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빨리 원화를 달러로 바꾸던지 원화를 빨리 바꿔서 해외 주식을 매수해야겠죠.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불변의 이제 진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러가 2년 내 최강세 수준 이렇게 해서 시장 내년 금리 인하폭도 4.44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원래는 4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이제는 뒤엎고 이제 2번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 인상까지도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퍼지면은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진짜 1,500원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 걱정은 50세 외하죠. 일본이거든. 이 나라가. 일본은 지금 30%가 70세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진정으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70세 마저도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청년들도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 60대나 70대는 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노인 빈곤 때문에 그런 거죠.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그래서 노인 빈곤 때문에 우리는 70세까지 일하길 원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거랑 다르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70세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전혀 달라요. 참 이거 보면서도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좀 암담하다. 옆 나라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을 우리가 한 10년 20년 기회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이 법을 80년대 90년대 법을 폭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깨우치면서 부동산 저렇게 폭등시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부를 너무나 버블로 이끌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는 뭐라고 하죠?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지나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를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0.32%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뭐 최고점 대비 55% 빠졌는데요. 이거 뭐 그런데도 지금 저는 뭐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나 전기차가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뭐 4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뭐 지루해서 다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이 지지부진하게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도 사전을 달아주는 유튜버가 저밖에 없어졌다. 이제 다른 분이 또 계신 것 같았었는데 그분도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 왜냐?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왜냐? 국내 2차전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제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국내 2차전지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돼 버려서 LFP를 아예 배제를 하고 3원 개로만 몰빵했던 정책이 그 부작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LFP가 대세가 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주가 보세요. 지금 2차전지 투자했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3분의 1 토막 났죠. 진짜 이거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차전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 고점이다. 2차전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하시죠. 하지만 저는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등도 없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면서 지지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절대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바닥은 아직 안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얼마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거는 또 2차전지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차라리 2차전지 할 거면은 중국 2차전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이나 전기차. 그래서 저는 전기차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테슬라가 망할 것이고 중국 전기차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좀 확신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싸움이에요. 이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흐름이 힘을 모으는 지금 상황 같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후에 추가 관세로 전기차
이 중국산 전기차 유럽 판매가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중국 전기차가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 처음으로 이제 관세를 맞아 보니까 점유율이 이제 좀 줄어들었거든요. 8.2에서 7.4로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스볼트가 망하고요. 노스볼트 유럽의 배터리 회사였잖아요. 배터리 회사가 망하고 이제 그 사이를 이아디나 CATL이나 고션 하이테크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유럽 시장도 결국에는 중국이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면은 여기 지금 중국의 경제가 아직 좀 살아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아직도 중국은 지금 경제가 조금 침체해서 빨리빨리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뭐 일부러 이게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줘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4.5로 올라갔는데 중국은 1.6으로 떨어졌거든요. 2.5에서. 그래서 중국이 진짜 침체가 심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달러로 계속 가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드니까 지금이 가장 중국이 저평가 받을 시기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만 봐도 중국의 투자할 매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자본이 잘 안 들어오면서 지금이 가장 중국이 저평가 받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제가 노려보는 거고요. 중국을 노려보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고요.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가 망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중국 전기차 때문에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중국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마이클 던,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미국의 좋은 번화더라고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때문에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느껴지고 있다. 그걸 보시면은 폭스바겐 공장 폐쇄 및 해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모터스가 중국 사업에 50억 달러를 청구했죠. 그 다음에 스탈란티스 CEO도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고 이런 거 봤을 때 다 이런 게 중국 전기차가 뭐 과잉 생산으로 다 영향을 주니까 이런 지금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파산이 나오거나 합병이 나오거나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아니더라도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글로벌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기존의 레거시 제조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픽픽 쓰러지고 있다. 그래서 5년 후에 엘버타주의 석유업계 CEO들이 한때 강력했던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상황을 상상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마이클 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나왔잖아요. 닛산과 혼다가 오후 5시에 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래서 미쓰비시도 지금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혼다와 닛산이 왜 합병을 하겠어요? 이게 중국 전기차가 계속 커져가면서 중국 내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에서도 원래 혼다, 도요타 이 미쓰비시, 그 다음에 닛산 이런 데가 태국이나 동남아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 동남아 시장도 이제 점점 중국산 전기차나 중국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점유율을 계속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점유율들을 계속 뺏기고 있으니까 결국에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점점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점점 더 이제는 긴축을 하거나 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전기차의 위력이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 ICE가 내연기관이라는 말이거든요. 내연기관 시대에는 실린더 수와 엔진 크기가 자동차의 성능, 그 다음에 럭셔리함, 그 다음에 공간, 출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V8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 내연기관에서는 제대로 이런 힘을 못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시대가 오면서 전기 모터의 수가 자동차의 성능, 출력, 정밀한 제어, 그다음에 지능 및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양왕 U7 이거는 10개의 이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강력한 전기차의 표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서스펜션만 36kW를 공급하는 4개의 모터와 회전 반경을 개선하기 위한 2개의 후방 모터가 있습니다. 야, 미쳤죠? 그래서 이 모터를 중국에서 잘 만들고 이런 센서를 잘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이제는 잘 나가게 되는 거다. 지금 여기 기술력에서도 보면은 중국이 이제는 전기 기계나 이 기계, 모터 이쪽에서도 전기차에서는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다. 중국의 전기차가 이제는 메인이 되고 중국 전기차 기술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거를 우리나라 국뽕이나 우리나라 전기차를 수호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조심조심 조용히 계속 모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눌라 대통령의 1.5 에탄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세대 송프로 DMI라고 해서 이게 3월에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주행거리가 1100km라고 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거든요. 에탄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최근에 송프로랑 송플러스 이게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12월 16일까지만 이렇게 쭉 2528대가 판매가 됐다. 송프로가. 그래서 브라질에서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에서 샤크 배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픽업 트럭 시장도 브라질에서 많이 큰데 이거를 지금 비아디가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영상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제 이 엔진이 아니라 이 모터 기술에서는 1등이 된 거예요. 이 모터. 예, 보이시죠? 모터에 대해서 브라질 대통령에게 비아디 부사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터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브라질에 생산해서 아마 기술 전수도 해주겠죠. 이 기술에 대해서 전수를 해줘야 그 시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 전수해주면서 그 시장을 지금 비아디가 침투를 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이면 브라질 인구도 거의 1억 넘고 2억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인구수 많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자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예요. 여기에도 비아디가 진출을 해서 생산을 해내면 얼마나 많이 수익을 올릴까?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해서 남미로도 수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미 시장도 이제는 비아디가 많이 노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라 대통령이 웃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은 비아디의 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미 사업을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를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도 이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런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랑 이렇게 합치면서 제가 아까 기사를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은 제3국의 환적을 통해 우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바위라고 또 이렇게 환적은 야바위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보면은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게 관세를 매기겠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덤핑 관세 이거를 안 먹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택갈이라고 하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원산지를 택갈이를 해서 수출을 하면은 이것까지도 미국이 다 막을 수가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은 이거는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길게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브릭스 국가로의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단순한 무역 전환이 아니다. 미국에서의 이제 브릭스로 국가를 전환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까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농부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대담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 지형을 재편할까요?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브라질을 통해서 브라질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보다도 더 큰데 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브릭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미국이 필요 없다. 미국에 수출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브라질에 수출을 해서 여기에서 파이를 키워버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이 미국산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브릭스로 다극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과 특히 브라질과 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비아디가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략은 다른 대형 경제 국가의 무역을 증가시켜 미국 시장 접근성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브릭스에 대해서도 지금 브릭스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고 세계의 이런 자원의 70% 이상이 브릭스에 있기 때문에 브릭스 경제 쪽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미국과 서방에 수출을 많이 안 해도 중국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차를 수출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 중 브라질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브라질과의 무역 강화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중국 대두 수출은 급증한 반면 미국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작물 수요에 대해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하락에 직면하면서 미국 농업은 지금 매우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중국이 원래는 예전에는 당했지만 이제는 능구렁이가 돼서 다 이런 거를 압박을 풀어가면서 다른 이런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또 할게요. 이거 좀 너무 재밌어서 이거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광저우항의 부도 노동자들이 조만간 자동화 기술이 육체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하하는 대신 우리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지금 자동화된 항구가 이미 페루의 창카이 항구라고 해서 그거 수출을 하고 있죠. 이 자동화된 항구를 중국은 이제 남미나 아니면은 저개발 국가들, 브릭스에 포함된 국가들도 있겠고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한다고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화를 다 도입을 하면서 중국이 노리는 건 뭘까요? 이 국제적 표준이죠.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거를 중국 표준으로 해야 된다. 이 규격이나 이런 거를 아마 중국 걸로 맞춰버리겠죠. 그럴 수 있는 이런 중국은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 이 수출, 전 세계에 이 무역을 담당하고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생산한 걸 중국이 하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해서 자동화나 이런 국제 표준을 아마도 중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이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이 무역의 헤게모니도 중국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미중 패권 경쟁에서 또 하나의 또 재밌게 볼 사안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중국 전기차도 여기에서 수출이 되고 이 나라를 갖춘 이렇게 해서 빠르게 물동량도 더 빠르게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중국이 이제는 많이 컸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데에서는 계속 경제 이런 유튜버에서는 부정하고 있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봤을 때 중국이 계속 진짜 많이 커가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륨과 게르마늄도 이제는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사업 AI 이쪽을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 발전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수출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을 걸고 있죠. 그래서 삼성, TSMC, 인텔, 엔비디아 이런 데가 위기에 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는 이제 3나노, 5나노 이런 것도 이제는 만들겠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자립화하겠다. 그리고 노광 장비도 자립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어디가 더 유리해질까? 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중국이 유리해질까? 아니면은 AI에 이제 AI로 앞서가지만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그 다음에 안티몬 이런 게 없으면은 개발이 안 되는 미국이 유리해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SMC 회장 웨이 저자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가 사석에서 그에게 앞으로 발전과 노력의 초점은 전기차가 아니라 옵티머스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머스크는 자신에게 반도체 칩을 공급해줄 업체가 없을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이 필요하는 AI 최첨단 반도체를 파운드리로 생산하는 업체가 TSMC죠. 거의 뭐 90%를 생산하는데 그게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전쟁이라고 해야죠. 이게 벌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까요? 중국은 이미 지금 제재에 많은 타격을 입어서 자체적으로 물론 뭐 품질이 엄청 좋지는 않겠지만 고성능 반도체는 아니지만 중저가의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TSMC가 이제 양안 전쟁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은 이 90%의 AI 반도체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양안 전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침공을 거의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중국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마당에서 싸우는 거랑 원정을 가서 싸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대만은 중국의 앞마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도와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최대한 이런 전쟁이 안 나도록 이렇게 좀 화해를 하면서 경제에 타격을 안 입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투자자들은 진짜 뭐라고 해야죠? 돈들이 거의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좀 최대한 화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GAC라고 GAC 아이온 만드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이 전기차 회사에서 뭐 여기에서도 모터랑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EV 톨이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고 고비라는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신제품인데요. 에어 제트기라고 하는데 이게 드론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C가 자체 개발한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다중 중복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표준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경량 배터리팩 통합 기술을 특징으로 하여 30분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비 에어제트는 GAC가 자체 개발한 솔리드 스테이트, 뭐 전고체 배터리인가 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장착하여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2025년 항공 적격 인증을 받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사전 주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야, 이런 드론 UAM 사업도 이제는 중국이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은 드론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앞서 나가려고 중국이 하고 있구나. 와, 이것도 무섭네요. 이거를 또 중국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비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금 GAC 그룹은 저고도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 뭐 드론 경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계속 뭐 조비도 하고 있고 이양 모터스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이런 드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드론의 중요한 거는 이제는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이 배터리 기술이 중국에서 모터 기술이라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이 드론 경제도 이제는 중국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 드론 경제도 이런 사진 보니까 설명해주기 좋네요. 한 8분짜리로 짧게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장안 자동차 지금 GAC 위에도 장안 자동차도 또 이제 위챗을 통해서 21일 하늘 나는 자동차를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계속 드론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모터와 배터리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CATL은 22와 25위 초콜릿 배터리 수압 모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은 A0 등급, A0 등급 차량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LFP 버전은 42kWh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고 400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3원계는 52kWh 용량으로 500km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은 A, B급 차량과 호환이 된다. 그래서 지금 LF 버전은 500km고요. NCM 버전은 600km 간다. 해서 이 배터리 교체 버전을 이렇게 초콜릿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은 2025년까지 배터리 교환소 1000곳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CATL은 30개 이상의 회사와 17,500개, 107,500개의 초콜릿 배터리에 대한 구독 주문을 체결했습니다. CATL 창립자 CEO인 정 위치는 앞으로 CATL의 모든 배터리 신기술, 초콜릿 배터리 수압 기술에 대해 기술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제 CATL도 EV고라고 해서 에보고라고 해나 이걸로 배터리 이런 수압 스테이션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ATL은 최소 50억 달러를 모금을 위해 홍콩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TL도 홍콩에 상장을 하면은 저도 따로 이제 개별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은 잠재적 자문사와 협상 중이며 홍콩 상장은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홍콩에 상장되면 일반인들도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5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야, 진짜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고요. CATL 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상승이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LFP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은 뭐 CATL이 거의 장악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 팩토리에서 두 가지 모델 Y를 출시 예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1월에 양산을 시작하는 개정된 모델,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Y와 25년 4분기에 인도 예정인 6인승 모델 Y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모델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가 모델 Y랑 그 다음에 6인승 모델 Y도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하이에서 생산해서 아마 한국에도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건설을 담당하던 숭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퇴사를 중심으로 새로워진 모델 Y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쭉 보면은 테슬라도 역시나 이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에서 이런 생산 뭐 이런 새로운 것도 빠르게 가장 빨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역시 다 중국이 메인이 맞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다른 뉴스들은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드리고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꾸준히 투자할 만하다. 그 다음에 아세안이 점유율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될 거 여러분 투자하는데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이게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가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시점에 내가 많이 모았어야지 이렇게 후회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할 때는 말씀드렸죠. 이게 고점일 수가 있다. 이쪽이 고점일 수가 있다. 매번 말씀드렸죠. 조심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도 고점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루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은 또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